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어디 경어선사가 과부가 있나 잘 살펴보시게. 과부가 있나 봐라 이 말이야. 환속했다고? 이거 지금도 한속이 아니라 떠돌이를 하면서 모처럼 만에 또 이 안정이 되니까 경어선사가 서해라는 것을 뭐예요? 서해가 이거 서해가 4개나 있어요. 띄엄띄엄. 근데 왜 띄엄띄엄 있냐면 제목을 보면 서해요. 글로써 회포를 풀다 이런 얘기요. 글로써. 네, 마음속에 있는 감회를 회포를 뭘로 풀어제끼더라? 글로써 풀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작정하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일기 쓰듯이 작정하고 쓰셨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게 이 서해가 4개나 있어요. 주파 상노여 지반이요 도해 원래 호원환이로구나. 미모하행 산표하니 신비 풍박세안환이로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주파 술주자 노파파자 주모죠. 주모. 옛날에는 주모 해갖고 주막집에 가면은 주모가 있었어요. 주모와 상노 물건 파는 장사꾼들 거니들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섞여서 반은 일반 이반 그거네 같이 섞여서 지내니 경어선사가 이제 주모들한테 섞이고 장사꾼 아까 했었었죠. 어디 영변의 신시장 거기 가서 장사꾼들 씀에 섞여서 슬쩍 끼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주모들하고 그 어디야 주막집에 가서 슬쩍 끼어서 살고 있으니까 도해 원래 호헌 아니라다. 이 도해 아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 도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그것도 역시 사회적 신분으로 남에게 말을 못하고 몰래 자신을 몸을 감추는 거예요. 남한테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도해라고 했죠. 도해가 본 죄를 지어서 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숨는다는 것을 도해라고 그랬죠. 도해 원래 그 도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더라? 도해는 자취를 감추는 거를 말해요. 원래 호원환이로다 이런 얘기야. 좋다 이게 조어로예요. 여기가 제일 원만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격이다라는 얘기지 원환이. 그래서 어디가 주막과 장사꾼들 속에 섞이는 거. 그래서 경사가 둘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변 신시장에 가 숨어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모처럼 마음이 편해서 여기 걸망에서 지필목 꺼내 가지고 이 서해를 쓰시는 거예요. 글로써 회포를 풀다. 일기요? 일기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미모화행 산표하여 미모화행 이 해가 저물기도 전에 화행은 뭐예요? 여기서 모화라는 것은 그 저물면은 해가 저물면은 기둥에서 이거 굴뚝에서 연기나 불 피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저물기도 전에 화행 내려온단 말이야. 누가 산이 산 표범이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해가 저물기도 전에
표범이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온단 말이야. 잽산 표범이. 왜? 거기 먹을 것 좀 어떻게 어슬렁거려 갖고 먹으려고. 그래서 내려오고, 신배 풍박새 안환이로구나. 신배 깊은 배. 배는 1배 1배 2배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깊어간다 이란 말이야. 풍박. 풍박이 뭐죠? 가을에 바람이 막 세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1배 2배 3배라는 것은 하나씩 차츰 찬바람에 의해서 그 가을이 깊어간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어디 들어가? 새안환. 이 새자는 뭐예요? 변방색자예요. 변방.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강계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요. 강계가 변방인데 거기에 강계 읍성이 있어요. 변방새라고도 하죠. 안은 뭐야? 기러기야. 기러기가 돌아오고 있더란 말이야. 뭐에? 풍박에. 가을의 찬바람에 조심스레 깊어가는 것은 신배를 조심스럽게 깊어가는, 풍박은 가을의 찬바람에 그 기러기 떼들이 북에서 기러기가 북에서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이 변방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거니까 기러기가 북쪽에서 날아온다는 건 이 새가 무슨 새요? 겨울새지요. 뭐 겨울 되면 겨울 오고, 또 여름새는 또 도로 날아가지요. 여름새는 날아가. 그리고 기러기 때는 겨울새기 때문에 또 북에서 날아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고, 지금 또 앞에 칠언율시의 앞쪽 네 줄은 또 서경이에요. 서경이에요. 뒤에는 서정을 나타내. 내 마음의 정서를 또 한탄하시겠죠? 뻔하죠? 뭐라 그랬어요? 불탐 금옥 인간 보여 영망 연나 물외하니로다. 초탈부의 심자득하니 지연낭일 규현관이로구나. 이렇게 써서 불탐 금옥. 내가가 아니네. 여기서 인간이죠. 금과 옥을 탐내지 않는 것. 불탐. 금과 옥을 탐내지 않으면 인간들 중에서 보배다 이런 얘기요. 즉 인간이 위대하고 보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더라? 물욕을 탐하지 않은. 여러분 물욕을 탐하나요 혹시? 지금도 물욕을 탐하고 있다면 찌들찌들 쫓자 탈락!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뭔 물욕을 탐해. 물욕을 탐하는 자는 설마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있겠죠 뭐. 물욕을 탐하다 보면 이 강의는 안 듣게 될 것 같더라고요. 맨 그 또 닦으라고 말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금옥을 탐하지 않으면 인간의 보배로다 이런 얘기요. 보배요? 이 물욕이 찌들찌들 많은 인간은 이미 틀렸어요. 왜?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수행자는 벌써 달라요. 수행자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 세속에 찌들찌들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관심도 없어야 돼요. 오만 관심 다 갖고 어떻게 도 닦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하고는 10만 8천리가 되는 거죠. 벌써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도 닦을 수 있다도 다 알고 한눈에 보여? 한눈에 보여. 욕심이 찌들찌들 해가지고서 어떻게 도를 닦는다고 하겠는가? 금옥을 탐하지 않으면 인간이 보배로움이다 이런 얘기요. 인간 스스로가 보배로운 자예요. 그 자는 이미. 그리고 또한 역시 또한 뭐가 있어야 돼? 영망연화물환이로구나. 미치겠다. 경허선사가 스스로 이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역시 잊어버려야 돼. 뭐를? 연화 고질 속에서, 연화 속에서, 안개와 구름 속에서 물질 바깥에서 한가로움으로 다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경허선사가 지금 하는 말은 물질 밖이라는 거는 인간이 금옥을 탐하지 않으니 물질 밖이죠. 근데 그 속에서도 또 뭐를 찾아야 돼? 역시 연화 속에서 모든 걸 잊어버려야 돼. 뭐를 잊어버려야 돼? 연화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또 중도가 들어있어요. 물질 밖으로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연하 속에서는 자연이잖아요. 자연 속에서, 자연은 한가로워 안 한가로워? 한가로운데 그 물질 밖의 한가로움마저도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해. 물질 밖의 한가로움마저도 연하 속에서 역시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가로움을 잊어야 된다 안 잊어야 된다. 내가 곧 한가롭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가 곧 한가롭다는 건 한가로우며 아니요. 중요하죠. 한가롭다는 것은 한가로움이, 한가로움은 한가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멋진 말을 또 쓰고 계시죠. 초탈부의 심자득이니 바로 나오잖아요. 물질 밖에 한가로움도 다 잊어버렸다. 그럼 그 초탈한 거요? 초탈한 거죠. 초탈부의, 초탈해버리면 의심이 없어. 의심 없는 마음이 의무의 심을 뭐가 얻어?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초탈해서 의심 없는 마음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물질 밖에 한가로운 마음마저도 잊어버린 그 속에서, 연화 속에서 내가 초탈해버려가지고 그 의심이 없어지면 그 스스로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심 없는 마음 얻을 수 있어요. 무의심을 자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초탈무의심 자득, 심자득, 무의심 자득 해서 의심 없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경허선사가 자신의 경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는 금과 옥도 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질 밖에 한가로움마저도 연화 속에서 잊어버렸고, 또 내가 초탈해서 의심 없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 이런 얘기야. 왜 그럴게? 이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살피면서 참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가지고 혼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니까 서해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야. 혼자 스스로 그 회포를 푸는 뭘로써? 글로써.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를 내다보면서 뭐라고 했어? 지연낭일 규현관이라다. 이거 중요해. 내가 이런 마음을 물질 밖에 한가로움으로 의심 없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이더라? 다만 진짜죠. 다만 내가 인연이 있었어. 내가 다만 인연이 있어. 어떤 인연이 있었더라? 낭일이라. 낭일은 뭐야? 지난 날을 낭일이라 그래요. 내가 지난 날에 뭐였더라? 대선승이었더라 이런 말이요. 낭일치 다만 인연이 있었는데 지난 날에 내가 좋아하는 이 엿볼 규자, 나는 엿볼 규자를 너무 좋아해요. 엿볼 규자가 뭐죠? 이 엿보다는 거는 막 계속 붙잡고 있고 막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어선의 여유죠. 경어선사의 여유를 드러내는 말, 엿보다는 거예요. 아무나 엿보냐? 아무나 엿보지 못해요. 경어선사는 지금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 살짝 마음자리를 엿보고 있어요. 잘 있냐? 어허, 별일 없지? 이래가면서 살짝 엿보고 있는데, 지금도 지난날에 내가 뭐 했더라? 어디를 기웃거렸더라? 어디를 기웃거렸더라? 현관을 조사현관이라고 나와였나요? 조사현관 나오죠? 조사현관을 기웃거렸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현관은 현문과 같다 그랬어요? 안 같다 그랬어요? 현문과 현관은 같은 말이라 했죠? 우리가 현관문 드나들 때가 현문이 현관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현관은 또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나왔죠? 공문. 그죠? 공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공문을, 이 전부 다 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말이죠. 현문이나 현관이나 똑같은 말이고, 우리가 드나드는 그 문이 이 문이에요. 현관문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관문 드나들 때 현문 드나듭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고, 공문은 즉 무슨 문이에요? 지난번에 썼죠? 대단한 말이죠? 선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나는 한 번도 현관문을 떠난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엿보고 있어요. 살짝 엿보고 있죠. 그래서 조사 현관을 내가 살짝 엿보면서 그 타파한 연유 때문에 내가 금과옥을 탐하지 않고 물질복에 한가로움마저 있고 초탈하여 의심 없는 내가 마음을 스스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찌들찌들 힘든 가운데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 모처럼 날의 회포를 이 글로써 풀고 있어요. 혼자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대단해요. 이런 시와 이 그 회포로 풀다가 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오랜만에 진짜 거의 1년 만에 회포를 푸시는 것 같은데 찌들찌들 다니시다가 이제 어떻겠어요. 경어는 사실 담력에서 북으로 오기 전에 자취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곳을 물색했었었죠. 또 농촌과 어촌 어느 곳에 숨으려면 숨을 수 없으려면은 내가 숨으려고 하면은 더욱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시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저작거리를 꿈꾸고 있었어요. 왜? 아무 데나 숨어도 되는데 내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몸을 묻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더 소문이 나가지고 막 난리여 또 막 생불이래. 언제는 막 마정이래 놓고. 그래서 그곳이 경호가 좋아하는 술이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 왜? 주막이니까.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주막이나 어촌이나 어디나 숨을 수 있다 했거든요. 주막에 가면 노파가 있고 아까는 그 장사꾼들이자 장사꾼 노파가 있죠. 그곳에서는 주모와 장사꾼들 숨에서 숨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아래로 내려왔죠. 그중 경호는 이제야 그 회포를 쓰고 있는데 그 경호선사가 이 주모와 장사꾼들 틈에 섞여봤어? 섞여보니까 여기가 제격이야. 뭐 하기에는? 도회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영변 신시장에서 날품팔이를 하면서 어디서도 해요? 유연군에서도 해요. 유연군에 와서도 또 날품팔이를 하죠. 유연군에 와서 유진구랑. 그래서 서회의 의미는 회포를 글로써 쓰다라는 뜻이 있고요. 서회니까 서회는 회포를 글로써 쓰다는 뜻으로 경어는 회포를 글로써를 빼먹은 것 같으네. 회포를 글로써 쓰는 거예요. 서니까 글 썼잖아요. 회포를 글로써 쓰다는 뜻으로 경호는 남녘에서 겪은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회포를 멀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아무 놈도 나를 간섭할 수 없도다 해가지고 북녘에서 처음으로 회포를 풀고 있는 거죠. 주모와 장사꾼들 틈에서 섞여서 살아보니까 자취를 감추기에는 도회하기에는 아주 이것이 딱 안성맞춤이더라 해가지고 쓰고 계세요. 또 술을 좋아하는데 경호선사가 술을 좋아하게 된 동기는 피부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술이 꼭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북쪽에 가면 얻어먹지도 못해. 돈이 있어야 먹지. 그래서 술도 못 드시고 그래서 술 좋아하는 경호라면 주막이 최고겠죠. 날이 저물기도 전에 잽싼 포뱀이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어슬렁 내려오죠. 깊어가는 가을 찬바람의 기러기 떼들은 벌써 우리나라에서 겨울 나기 위해서 북에서 날라와. 그래서 그들은 겨울새라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동물도 자기 스스로 삶의 수단을 찾아가지고 알아서 와. 해가 지기도 전에 표범은 먹잇감 찾아서 내려오고 겨울철새는 이미 우리나라로 겨울을 날려고 북쪽에서 날라와. 이런 걸 보면은 동물들도 자기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찾아서 스스로 알아서 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 놀랍다 이런 얘기요. 하물며 이제 거기는 이제 서경을 해놓고 뒤에는 경호선사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인간으로서 금과 옥을 탐하지 않음이 인간 중에 최고 으뜸이고 구름과 안개 밖에서 더불어서 여기라 써있잖아. 더불어서 안개 속에 물질 밖에 한가로움마저도 잊을 수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 밖에 가면은 한가로움이 있지요? 그 한가로움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물질 밖에 한가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무슨 경계가 와요? 무심의 경계가 오겠죠. 무심 경계 속에서는 모든 걸 초탈해서 의심 없는 마음을 스스로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다만 지난날에 조사현관을 타파한 연유 때문에 내가 이런 경지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죠. 뭐.
아무리 비승비속으로 유관속보가 이 경어선사 이거 이 시에 어떻게 과보를 얻어가지고 과보랑 둘이 탈출해갖고 환속했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이말. 단 한 시도 없어요. 뭐 20분이 아니라 경어선사 북녘시 140수 중에 단 한 수도 이 뭐 여자 이야기는 여자도 안 꺼내요. 아까 그 운파 그 끝. 그래서 그것도 잠시 동안 하루나 밤도 아니요. 비승비속으로 유관속보가 하였지만 경어는 조사 현관을 잊잖아요. 영원한 조사죠. 선사죠. 그래서 추모와 장사꾼들 속에서 습을 헛삼아 저자를 거니고 있는데 그런 일이 속에 삶에서도 자기가 수행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고 자신이 심호성에서 도래한 입전수도 그대로. 그런데 사실은 경어선사는 삼소갑산 저작거리로 꼬리를 진흙 속에 담그고 쓸쓸히 배회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는 상체라고 하고 있지만 말이 좋아 상체지. 뭐 상체긴 상체지 뭘. 여전히 조사 현문을 답한 선승으로 자기가 이루어놓고 오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승려의 본분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조사 현관은 불교에서 현묘한 도로 들어가는 분을 현묘할 현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현문이라고 하고 공문이라고 하고 선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선악에서 들어가는 걸로는 불도를 기의하는 문. 이 기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기의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뭐 무슨 뭐 딴 데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불성자리 본래 면목으로 가는 거라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 귀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어선사가 귀 많이 쓰죠. 그래서 전등록에서 보면 무로 별수도요 즉차시 현관이라 이렇게 했죠. 무로 수도하고자 별도로 무로가 뭐예요? 무로 이 전등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무로는 애쓸 것 없다 이런 말이에요. 별도로 뭐 하려고? 수도하려고 별도로 애쓸 것 없어. 따로 수도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 멋있죠? 수도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즉차 이것이 바로 현관이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 죽각은 어디 있어? 잘못 쓴 것 같으네. 즉차 시현관 죽각이 어디서 나오나 보네. 죽각이 뭘까요? 즉차 이것이 바로 현관일세. 즉차관데 그지? 즉차 이것이 이거로 현관이라니까 이거를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바꿔야 돼. 이거 지금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고. 마지막이라고 아까 외쳤어야 되는데 마지막이라고 외치지 못했네. 최고인데. 죽각? 그러니까 노는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즉각이 죽각? 잘못 쓴 것 같아. 즉 여기서 이 즉이 이런 얘기겠죠. 즉이라는 게 즉 이것이 이런 얘기지. 즉 이것이 바로 즉 이것 2차가 나왔으니까 그죠? 즉 이것이 이 시자니까 즉 이것이 바로 현관일세라고 해서 선법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백거이가 여기 죽각 나온다 이거구만. 죽각이 그럼 다시 죽각으로 고쳐야 돼. 백거이가 말을 했구만. 그 죽각이 백거이가 말한 죽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죽각이라고 하는 게 현관문을 말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대단하다. 상만 편길 장자거 즉 뭐야 편길에 장자 계시는 곳을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수식법계 현관 수식법계 현관 이게 뭐 벽자냐? 현관벽 현관벽. 그러니까 편길 장자가 계시는 곳을 서로 마주보지만 법계의 현관을 누가 열 줄 알 것인고 라고 해서 이 조사 현관에 그 얘기를 노래하고 백거이가 노래하고 있다 그러죠. 백낙천이가. 그래서 거기서 그 아까 말한 죽각이 나오는구만. 숙죽각. 죽각이 대나무로 만든 죽각이 여기서 말하는 조사 현관이라 이런 얘기구만요. 법계 현관 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모와 장사꾼들 틈에 섞여 지내는 경어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에는 이곳이 제격이다. 어디가? 어디? 주막과 장사꾼들. 그래서 경어는 경찰에 쫓기는 몸으로 어찌 환속하여 세속적인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겠는가 이런 말이지. 찾아봐 니네가. 아니 쫓기는 몸이 무슨 환속을 해. 구척장신에 구척상신이 아니고 구척장신. 예, 박학다식한 경어가 무충생들과 섞이기에는 술 먹고 무식한 척 지내고 나니까 거기가 장사꾼들한테 쓱 기대 지내면 좋아? 그래서 아주 좋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자취를 감추기에는 아주 원만하게 땡이요. 땡이 땡. 일단은 또 요걸 하나 보면 이것이 제격이니 경어는 크게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냥 영변신시장에서 그냥 안 나와. 그러다가 희천군에 와가지고 또 어디 위원군에 가가지고 또 저기 품팔이를 또 해요. 해가 저물기도 전에 잽산 표범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기러기 떼들이 월동 준비를 하고 내려오고 있고 금과 옥을 탐하지 않으면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속에서 조사 현관을 답한 연유임을 스스로 자찬하고 있고 이 속에서 어떻게 경어의 환속을 엿볼 수 있었겠어요? 한번 엿보면 찾아봐. 경어는 비록 도승으로 세잔하고 변세하지만 변세가 뭘까요? 병쇠. 그죠? 변세가 아니고 요거는 병쇠. 병세. 병들고 세잔했지만 이런 얘기겠죠. 선지식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적은 단 한순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 시도 또한 경호선사가 환속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어떻게 이들과 어울리겠습니까? 이런 멍텅구리 같은 놈들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 잔뜩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금담녀라고 했는데 김담녀예요. 원래는 이게 인터넷으로 그냥 치면은 저 한문 번역기가 금으로 읽지만 여기 김담녀죠. 여기 더불어 이런 얘기요. 김담녀와 김소상과 오하천과 더불어서 같이 단회를 열었다. 이 단자는 2명 이상이 모이면 단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담녀. 예. 히히히히 귀찮아서 다 안 바꾼 거예요. 이거 다 읽어보려면 귀찮잖아요. 한 번도 2번 다시 안 읽으니까 그냥 틀리는 거 뭐 하는 거 다 귀찮아요. 힘들어. 이 시도 이제 경선사가 주막이니 노숙자니 이거 날품팔이 다 하다가 진짜로 누구지? 김담녀를 만나요. 김담녀가 김탁이에요. 김탁을 만나가지고 김탁이가 자기네 어르신 어디 갈 곳이 없으면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이거 쌍매 하는 거 아시죠? 장두루벌에서 만나가지고 주막집에 있는 저기 노파 주모를 엉덩이를 살짝 만졌다 해가지고 돼지게 죽도록 두드려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김담녀가 나타나. 김탁이. 근데 김탁이 동네 갑부야. 유지야. 그래서 이제 김담녀가 어르신을 보니까 아주 보통이 아니야. 어르신 어디 갈 곳이 없으면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요? 내 이름은 박난주라 하오. 이래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김담녀네 집에 가서 김담녀가 김소산하고
오하천을 불러요. 친구야 이거 다. 친구들 3인방. 요 셋이가 제일 친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너무 좋아해 이 세 사람을. 그래서 김담녀와 김소상과 오하천이 김담년의 집에 왔어요. 경호선사도 머리털 나고 북쪽으로 간 뒤에 처음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과 맛있는 음식과 술과 그리고 더불어서 유생들을 만나니까 좋긴 좋아. 그런데 불안해. 여기서 머물 생각이 아직 없어요. 가다가 만난 거니까 가다가 만난 거라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번 막 그 관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아, 이 동네 되게 좋구나. 멋도 있고 예의범절도 있고 도덕도 있고 내가 여기서 머무를까?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건 더 뒤에 나와. 이건 이제 처음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 대접을 받지만 내가 튀어야 돼? 저기서 일본 놈들이 오면 튀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리를 어디로 잡아요? 창문 앞으로 잡아요. 창문 있는. 저쪽에서 보여. 오면 튀어야 돼.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한 번도 그 찌들찌들한 옷, 저 더러운 옷, 요거, 응? 한 벌밖에 없잖아요. 요 벗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 김담년의 집에 가서 햇대보에 걸어요. 그래가지고 나 걸어는 놨는데 불안하지. 그래서 이제 틸라고 그 창문 자리에다가 이렇게 건너편에 딱 보이게 앉아 있어. 여기 이 시에 써 있죠. 특이 실러량난관하니 우득청유 차일환이로구나. 반호군산 듀변목하니 고성심설상의관이로다. 불쌍한 찌들찌들한 얘기가 써 있어. 다 안 해. 특이. 우리가 특이가 뭐예요? 특별히 위험하다 이 말이야. 지금 상황이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뭐야? 일본 놈들이 쫙 깔려 있고 시절이 수상해. 그리고 신노. 내 몸도 이미 늙어버렸어. 날쌔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어수선하고 수상하고 내 몸도 이미 늙어버려가지고 양난관. 양쪽으로 다 너그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시절도 수상해서 너그럽기가 어렵고 내 몸도 늙어서 너그러움이 없어. 그냥 뭐다 이게 찌들찌들 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양쪽으로 다 상황이 안 좋아. 특이도 상황이 안 좋고 신노도 상황이 안 좋아서 양쪽으로 다 내가 너그럽기가 어렵더라 이런 말이야. 근데 참 잘도 썼지요. 나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 경호선사 보면 참 그 글자 7개 가지고 별소리를 다 썼어요. 거기에 시절이 어수선하다는 것도 썼고 내 몸도 지금이 늙어버려가지고 이거 수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너그럽기가 어려워서 찌들찌들 막 이렇게 신경 곤두세우고 막 일본 놈을 막 했는데 우득청유 차이로 아니야. 우연히 얻었어? 우연히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김담녀 때문에. 청유야. 맑게 노는 자리라는 얘기지. 경호선사가 좋아하는 글씨 또 청유. 청자. 청자를 엄청 스레 좋아하지요. 맑은 노는 자리. 여기가 참 뭐지? 유생 3명이 모이니까 어지간히 맑어 보였나 봐요. 내가 우연히 맑게 노는 자리를 만나갔는데 이곳 지금 이 일 오늘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차일 오늘날 오늘 요거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2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처음 만났고 옷도 처음 벗었고 그래서 오늘날이 하루 종일 즐겁더라 이런 얘기야. 기쁘라냐 온종일 기뻐 즐거워 죽겠어. 아이고 오랜만에 안고 그냥 좋아. 그런데 이제 경호선사가 자리를 어디서 잡았냐. 반호 군산 류면목이요. 반이 창문이 열어져 있어요. 다 열어주면 또 수상하잖아. 그러니까 반만 열어놔 이렇게. 반만 문이 열린 창문 너머로 군산이 보여. 물이 지어 있는 여러 산들이 다 보여. 이렇게 보면은 관계가 이렇게 산들이 있어요. 마을 뒤로 있고 버드나무가 또 있어요. 창문 너머로 아니 이 버드나무 유자 아니구만. 머무는 곳에 이 말이야. 머물 유자니까 머무는 곳에 면목 환하게 다 보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경호선사가 머물려고 앉은 자리가 창문이 반쯤 열려 있고 그 창문 너머로 여러 무리를 지어 있는 산들이 다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 이런 말이죠. 내가 머무는 자리가. 자리 잘 잡았어? 일부러 자리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경호선사가. 왜? 튈라고.
그런데 자꾸 김담녀가 오화천이랑 좀 벗으라고 그러셔요. 어르신 옷 좀 벗으시지요. 그리고 의관이나 아니나 돈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찌들찌들 하나 얻었는데 다 쪼개졌어? 이 의관이 다 쪼개져요. 이거 있잖아. 이거 갓이 너덜너덜해. 그래 나중에 자기가 이 초라한 그 저기 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찌들찌들한지. 그냥 눈은 막 형체가 빛나고 광채가 빛나는데 경호선사가 입은 옷은 다 찌들찌들하고 외관이 너무 꽝이요. 그래가지고 이 눈 쌓인 외로운 고성심설상 이관이요. 눈 쌓인 외로운 성은 어디일까요? 눈 쌓인 외로운 성이 바로 강계예요. 강계. 심설. 눈이 그냥 막 아주 깊이 쌓여서. 그러니까 원래 강계하고 갑사는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오면 옆집 가도 못 가? 그런데 그냥 이 외로운 성에 눈이 엄청 쌓였어. 깊이 쌓였어. 그래서 그나마도 경호선사가 여기 가서 의관을 벗는 거예요. 왜? 안 올 것 같으니까. 일본 놈들이 잡으러 오려면 이 기마병 타고 와. 따가닥따가닥따가닥 말 타고 이 개새끼들 여기다가 몽둥이 들고 칼 차고 오잖아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옷을 한번 벗었어. 상의. 이 상은 위에다가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걸다. 의관을 걸었어요. 어디다 걸었겠어요? 횃대부에 걸었겠지 뭐. 옛날에 횃대부가 있었으니까. 그죠? 의관을 벗어 걸었도다. 이 슬픈 시야. 이 시가 지금 내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 웃을 때가 아닌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참 화가네. 선군 학자 매처 은이고 괴아 풍상 숲에 하니로다. 나길 창창 준주만이니 취장 화축 제3간이로구나. 선군. 이 선자는 무슨 선자야? 부러워할 선자예요. 여기서 그대 군은 그대의 군은 김탁을 말하는 거예요. 김담녀. 왜냐면 김담년의 집에서 지금 있고 김담년의 마누라가 있어요. 부인이. 그래서 경호선사가 재수씨는 나중에 거기 수덕사 근처에 가서 아마 살 인연이 있으니까 그때가 사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가 부럽네 할 때 이 그대는 김담녀고 학자와 매처는 학자는 뭐야? 학자는 아들을 인포라는 사람이 그죠? 그때도 말했어요. 인포라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학을 키우면서 자식처럼 키웠답니다. 그리고 매화를 갖다 키우면서 자기 부인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군 매처은이라는 것은 그대의 아들과 학자와 매처가 은근히 부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물은자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 부럽더라 이런 얘기야. 경호선사가. 그대의 학자와 매처가 은근히 부럽고 이 그대의 학자 있잖아. 여기 학자. 이 아들이 내려와. 여기. 언제? 일사후퇴 때 내려와요. 내려와서 수덕사를 찾아갔답니다. 이 지금 김탁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답니다. 홍성에. 아들은 죽었고 김홍국이래요. 이름이 김홍국. 그래서 찾아왔었대요. 근데 10년 전에 죽었다는데 참으로 대단한 인연이죠. 지금 여기는 매처 있잖아요. 매처도 왔어요. 일사후퇴 때 와가지고 거기 어디까지 와보니까 홍성이더래. 경호선사가 수덕사 근처에 살 것 같다는데 진짜 수덕사 근처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매처 학자와 매처가 은근히 부럽고 괴아 풍상 숲에 아니로다. 이 괴자는 부끄러울 괴자예요. 내가 부끄러워요. 뭐가? 풍상의 찌들은 그리고 숲의 한. 여기서 수는 왜 여기다가 숫자를 써놓은지를 모르는데 패자는 폐용한이래요. 내가 폐용한 그 옷이 이 한은 떨어진 너덜너덜한 초라한 이런 뭐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 매처와 학자를 보니까 쪽쪽 빼입었어. 저기 김담녀랑 같이 온 오화천이랑도 쪽쪽 빼입었는데 거기에 빗대서 경호선사가 입은 옷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풍상에 찌들찌들한 이건 치마상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폐용한 거는 또 뭐예요?
갓. 아까 가 있잖아. 이관을 건달했으니까 그 이관이 풍상에 찌들어서 어떻게 됐더라. 초라한 모습이래.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이란 뜻이 있어요. 가난한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 이런 얘기예요. 막상 걸어나 보니까 엄청 부끄러워 보이더라 이런 얘기고, 막일 창창 준주만이요, 해가 떨어지는 동안에 해가 저물어서 창창이 저물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준주는 술잔이랬어요. 술잔이 이미 늦어지고 있어요. 늦을 만짜죠. 그러니까 밤이 깊어가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고, 취장 화축 제3간이로다. 취해서 계속, 장차는 앞으로 계속 취해가지고 또 취하고 또 취해서 화축을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화축은 뭐예요? 이거 족자 있잖아. 족자를 화축이라고 한답니다. 취해서 계속해서 화축을 제3간, 재간, 3간 또 보고 또 보더라.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잔소리가 심해지죠. 그래가지고 셋이가 모였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 김탁의 집에 있는 그 족자를 갖다 놓고 그림을 보고 또 보고 감상하고 또 감상하고 하더라 이런 얘기에 밤이 깊어가도록.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하나 더야.